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이번 영상에선 한국의 최대 센세이션인 그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뭐 이런 그 소재 산업체들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주식은 항상 거리를 많이 좀 멀리 두고 있는 편이고 이런 주식에 사실 관심도 없는데 이게 하도 에코프로 뭐 그래가지고 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댓글들을 보게 됐는데 댓글들 내용이나 그 수준이 그 에코프로든 뭐 포스코 퓨처엠이든 다 좋고 일단 뭐 이런 양극재 산업에 대해서 거의 뭐 무슨 광신도 같은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계속 이렇게 선전하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뭐 이게 값이 더 올라갈 거,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주가가 아주 더 올라갈 거다, 막 그렇게 펌프질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슨 사이비교 교주처럼 그렇게 떠받들려지고 있는 걸 제가 느낌을 받아서 재밌구나 이 현상이.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몇 개 그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코프로보다 훨씬 더 센세이션이었던 그런 회사들하고도 한번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건 썸네일이고요. 자, 올해 2023년도 1월부터 7월 25일까지 요 에코프로라는 회사 주가가 수익률이 1000% 거의 1100%가 났어요. 주가가 2배가 오르면 수익률이 100%죠. 주가가 5배가 오르면 수익률이 400%고 수익률이 거의 1100%니까 올 7개월 동안에 에코프로라는 회사 주가가 거의 12배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 수익률이 400%인데 올 초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 주가가 5배가 오른 거네요.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여기서 뭐 더 오를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어디까지 더 올라갈까? 그리고 2022년도부터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프 이건 2023년도부터고 그러니까 1년을 한 번 더 연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반 동안 에코프로 수익률이 뭐 거의 1200% 근처네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런 회사가 1년 반 동안 13배 정도, 거의 13배 올랐다. 대단하죠? 에코프로 BM은 뭐 한 4배 올랐고 수익률이 200%니까. 1년 반에, 300%네요. 1년 반에 300%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에코프로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뜰 게 포스코 퓨처 M이래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같이 그려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LNF는 왜 안 다루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코스모 신기술이라는 회사도 보고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이 코스모 어드밴스 머티리얼 코스모 신기술이라는 회사도 이 오렌지색 수익률이 400%니까 1년 반 동안 5배 오르고 포스코 퓨처엠은 수익률이 뭐 한 400한 5, 60% 되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5배 반 정도 올랐다. 하지만 삼성 SDI나 LG 솔루션은 뭐 50%도 못 올랐네요.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삼성하고 LG를 한번 볼까요? 2022년 1월 27일부터 2023년 7월 27일, 25일까지 한 1년 반 동안 삼성 SDI 가 한 20% 수익률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10한 한 7, 8%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정상적인 걸로 보입니다. 좌우지간 1년 반 동안에 에코프로는 12배가 올랐고 삼성, LG 둘 다 겨우 20% 올랐으니까 뭐 진짜 삼성, LG 일단 저 애송이처럼 보이죠? 에코프로는 정말 슈퍼 팬시하고 자 그래서 팬데믹 그 이후에 주가 성과를 보니까 2020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 한 3개월 동안에 에코프로는 와 6,000%가 넘게 올랐어요. 수익률 6,000%니까 거의 한 60, 한 5배 올랐네요. 그 에코프로 BM, 이 오렌지색 에코프로 BM은 수익률이 2,700%, 800% 되니까 거의 30배 올랐고. 그러니까 이 3년 3개월 동안에 에코프로는 60한 5배 올랐고요. 에코프로 BM은 3년 3개월 동안 거의 30배 근처 갔습니다.
LNF라는 회사도 뭐 한 서너 배 올랐고 포스코 퓨처엠도 요 3년 3개월 동안에 두세 배 올랐네요. 다 대단합니다. 일단 뭐 3년 3개월 동안에 10배가 오른 것도 대단한데 막 30배, 60배 올랐으니까. 그 한 7, 8년 전까지 센세이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특수 해가지고 중국에 뭐 화장품 좀 많이 팔린다 그러면서 엄청 올랐다가 그 후에 피크 치고 고생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이에요.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아모레 퍼시픽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80, 한 60% 되거든요. 2015년 8월에 아모레 퍼시픽을 1,000원 주고 샀으면 2023년 7월 현재 이 1,000원 주고 산 아모레, 그러니까 8년 전에 산 아모레 퍼시픽 1,000원 주고 산 게 지금 100한 2, 30원, 거의 90% 하락했으니까 100한 2, 30원 정도. 네. 하지만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 특수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 2015년 7월까지 8배 올랐습니다. 그것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8배가 올랐으니까 지금은 다 반납했죠. 왜냐면은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90% 하락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 3년 반 동안에 8배 오른 것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어요. 오뚜기라는 회사 있죠. 오뚜기라는 회사는 2016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 해서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를 만약에 2016년 2월에 1,000원 주고 샀다. 그럼 지금 200한 7, 80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률이 마이너스 한 70, 한 2, 3%. 7년 기간, 7년 반 동안. 하지만 오뚜기도 대단한 게 200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15년 반 동안 오뚜기가 80배 이상 올랐거든요. 요 그래프상의 요 회색 막대는 리세션이에요. 2001년도에 미국 닷컴 버블 그 버블 터지면서 리세션이 왔었고, 참고로 2000년 죄송합니다. 2000년 한 3월부터 2003년 3월 그때까지 3년 동안에 나스닥이 80%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80% 하락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80% 하락하면은 개별 회사들은 거의 뭐 손실률이 99.99%도 많다는 얘기겠죠. 그때 2001년도에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그때 아마존은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이커머스 회사죠. 아마존 주가가 97% 하락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래서 아마존 주식을 100원 주고 샀다. 그러면은 1년도 안 돼 가지고 아마존 주가가 100원짜리가 3원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 좌우지간 오뚜기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6개월 동안에 80배가 넘게 올랐어요. 하지만 이 오뚜기도 천하의 오뚜기도 2016년 죄송합니다. 2016년 초부터 7년 지난 현재까지 한 72, 3% 하락했다. 그래도 72, 3% 하락했어도 이때 80배 이상 올렸으니까 대단한 거죠, 오뚜기. 단 오뚜기는 아모레 퍼시픽과 더불어 소비자 기반 있고 유통망에 다 있고 상당히 이스타블리시된 회사예요. 그게 상당히 좀 그 자리가 잡힌 회사고 꾸준히 소비자의 소비가 이어지는 회사입니다. 네. 다시 에코프로로 돌아가서 2020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에코프로는 거의 65배, 3년 3개월 동안에 거의 65배, 에코프로 BM은 거의 3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뚜기도 15년 동안에 80배 올라서 대단하지만 15년에 80배는 3년 3개월에 65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야, 이렇게 대단합니다, 에코프로가. 그래서 요때 산 사람들을 2, 3년 전에 요 주식을 산 사람들은 지금 뭐 1,000만 원어치 샀으면 지금 뭐 한 한 4, 5억 돼 있으니까 그분들의 기분이 어떨지는 대충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코프로든 뭐 포스코 퓨처 M이든 뭐죠 그 무슨 신기술이든 그렇게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의 근거, 이 저스티피케이션은 뭐냐? 뭐로 이 높은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냐? 뭐 앞으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는 더 많이 팔릴 것이고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 전지 수요가 늘어나고 전지에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 그 원자재를 공급하는 어떤 회사들의 그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커머더티라 그러는데 그 우리 텔레비전은 커머더티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텔레비전이 고급 제품은 아니잖아요. 모든 집에 다 있고 웬만한 집에 두 개, 세 개씩 텔레비전이 있고. 하지만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한국 한 40 몇 년 전 얘기죠. 한 40년 전, 30 몇 년 전까지도 서울의 약간 변두리나 시골에 가면은 그 마을에 잘 사는 집에서 흑백 텔레비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텔레비전을 보고 갔고, 텔레비전도 매일 24시간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한 5시 반, 6시인가 그때 시작해가지고 뭐한 11시 반, 12시 반 끝났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온 동네에 어떤 그 무슨 마을 잔치 하듯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했던 그 텔레비전이 불과 10년, 20년 지나가지고서는 웬만한 집에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그런 일상적인 제품이 돼버린 거죠. 커머더티화가 됐다.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든 뭐 포스코, 뭐 퓨처엠이든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오르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근거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는 지금의 개솔린차, 내연기관차를 다 대체할 것이고, 또 배터리에 대한 그 수요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커머더티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런 근거, 이런 저스티피케이션인 것 같아요. 자, 옛날에 죄송합니다. 자꾸 옛날 얘기해서 제가 꼰대다 보니까 1998년부터 99년 그리고 2000년 3월 닷컴 버블 터지기 시작한 2000년 3월까지 한국의 최대 센세이션은 세롬 기술이라는 회사에서 다이얼 패드인데,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죠. 그래서 세롬 기술이 그때 2000년 3월 초까지 6개월 동안에 주가가 150배 올랐거든요. 에코프로가 3년 3개월 동안에 65배 올랐는데 세롬 기술은 6개월에 150배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세롬 기술의 시가총액은 그때 30대 재벌 중에서 좀 괜찮은 재벌, 현금이 많기로 유명했던 괜찮은 재벌이 롯데, 그리고 동아, 코오롱, 금호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재계 서열 7위였다. 이게 2000년 초에 새로운 기술의 위상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기술 주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뭐 이 그림이 다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당시 새로운 기술이 그럼 주가가 왜 6개월 동안에 150배씩 그렇게 급하게 올랐냐? 그때 저스티피케이션은 그거예요. 그 기본 논리는 똑같습니다. 요 지금 에코프로나 이 포스코 퓨처엠에 적용하는 논리와. 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전화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기존의 전화를 안 쓰고 다 인터넷 전화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전 세계를 다 제패할 것이고, 전 세계 인구 60억, 70억이 새로운 기술의 이런 다이얼패드를 쓸 때까지는 이거는 계속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이다. 그게 저스티피케이션이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다. 이게 또 저스티피케이션이었고. 여러분, 에코프로가 게임 체인저인가요? 그 포스코 퓨처엠이 게임 체인저인가? 우리 원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면 그 에코프로든 포스코 뭐 퓨처엠이든 다 좋은 회사고 다 훌륭한 회사일 텐데, 어떤 게임 체인저는요, 하청업체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플이 게임 체인저죠. 애플 그 폰이 2008년인가 9년도에 나왔나요? 애플 폰이 게임 체인저가 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하지만 애플이 애플 폰을 직접 제조하진 않았죠. 대만 회사 홍하이 정밀이라는 홍하이가 우리한테는 폭스콘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대만하고 중국 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하이라고 부르고 이 서방 쪽에다가는 폭스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같은 회사지만 이 폭스콘 공장에서 중국 대륙에 있는 폭스콘 공장, 그 호나이 대만의 호나이가 소유한 그 폭스콘 공장에서 애플폰을 만들어서 이 그거를 수입한 미국의 애플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하지만 호나이나 아까 그
폭스콘은 그 컨트랙터죠. 전화기 만든 컨트랙터인데 돈을 벌긴 벌었지만 그렇게 많이 벌진 못했어요, 사실. 그러면은 폭스콘이 게임 체인저냐? 아니죠. 그럼 폭스콘의 사실 뭐 결국은 애플이지만 그 폭스콘은 애플의 컨트랙터고 하청업체. 한국말로 뭐 현대자동차의 뭐 부품을 공급하는 뭐 가장 큰 벤더, 1차 벤더, 그저 1차 벤더 공급하는 게 2차 벤더, 3차 벤더죠. 그러니까 그 뭐 컨트랙터, 하청업체 컨트랙터. 그리고 하청업체가 또 하청을 주는 거는 쌉 컨트랙터. 그래서 에코프로든 포스코든 그 회사의 그 스테이러스는 컨트랙터가 아니고 컨트랙터 밑에 섭 컨트랙터예요. 그게 이 구조적 이 어떤 그 비즈니스 구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는 애플이지 폭스콘이 아니죠. 그리고 폭스콘에 또 뭔가를 또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일본의 여러 소재 회사들이 있는데 삼성도 그 중에 하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역할을 한 거죠. 뭐 포스코엠 역할을 하고. 하지만 게임 체인저는 애플이지 컨트랙터인 폭스콘도 아니고 폭스콘의 섭 컨트랙터인 다른 소재 회사들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런 회사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든 포스코든 그 회사들의 스테이러스가 현재 뭐냐? 섭 컨트랙터예요.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하청업체예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65배씩 오르고 이런 주가가 오르는 건 훌륭하고 대단한데 전 이게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쌉 컨트랙터가 게임 체인저 스테이러스가 될지 저도 궁금해요. 게임 체인저 스테이러스가 된다. 그래서 커머더티를 전 세계에서 싸게 일상 제품이 된 커머더티를 전 세계 옷이 됐든 뭐 비누가 됐든 뭐 식료품이 됐든 뭐 신발이 됐든 그런 거 막 수입해 가지고 이 서민들한테 싸게 파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월마트 같은 그런 커머더티 회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처럼 될 것이냐 저도 궁금합니다. 한 3, 4년 후에 이게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그 에코프로의 주가가 65배 올랐죠. 그때 월마트 40% 올랐어요. 예, 3년 3개월 동안의 월마트 주가는 수익률이 40%고 에코프로는 6,000%가 넘죠. 그럼 월마트도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애기 회사였죠. 작은 회사였겠죠. 월마트 주가를 197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1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니까 월마트의 51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은 45만 퍼센트. 그러니까 주가가 4,500배 올랐죠. 그러니까 월마트는 여러분이 월마트 주식을 1972년도에 1달러어치 샀으면 현재 51년 지난 현재 4,500불이 되는 겁니다. 4,500배. 요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10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강남 아파트 요 기간 동안에 100배 올랐고 월마트는 4,500배가 올랐다. 하지만 월마트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40%만 올랐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6,000% 넘게 올랐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될 것이냐? 51년간 거의 4,500배 이상 오른 월마트가 될 것이냐?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